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건 마이크 좀 달라고 마이크. 물건을 보면요.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은요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권이 이렇게 있고요. 이 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요.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담보물권 이렇게 있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자사권이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담보물권을 보는데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요, 저당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질권은 동산에 한해서 인정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유치권과 저당권이 뭐냐면 시험 범위예요. 먼저 여기서 이제 보면 유치권은 점유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질권도 점유를 해요.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요. 이렇게 점유하는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유치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라고 쓰냐면 질권도 뭐가 있다?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뭐가 없어요? 유치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세 가지는 다 뭐가 있냐? 경매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매권이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경매가 있다. 경매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이 유치권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없냐? 우, 물, 추. 그래서 우가 뭐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 뭐냐?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요. 물상 대위라고 하는 것이고 추가 뭐냐? 추구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요. 유치권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질권하고 저당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먼저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당권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종성하고 수반성하고 불가분성은 공통으로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여기서요. 유치권에는 우선 매도권, 물상대성, 추구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에는 또 불가분성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라든가 부종성이라든가 수반성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크게 지금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요. 나중에 다 이해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질권은 점유하니까 유치적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배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사실 제한물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것은 저당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을 배우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당권을요 먼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주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피담보 채권을 확정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이 저당권은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먼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죠. 그래서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갑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채무자를 뭐라고 한다? 죄송해요. 여기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 채권자죠. 이 채권자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갑이 돈을 빌렸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증을 쓰는데 보증은
인적 보증과 물적 보증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연대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보증을 쓰는 경우 있죠. 그래서 물건 위에다가 보증을 쓴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돈을 빌리는데요. 동생이 자기 아파트에다가 보증을 쓰는 경우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뭐라냐? 이것을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항상 뭐를 생각하면 되냐? 그것은 여러분요, 청와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뭐다? 주된 권리죠. 비서진이 뭐다? 종된 권리죠. 대통령이 있고 비서진이 있는 것이 비서진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말의 특징은 뭐냐? 성립상의 부종성의 말의 특징은 주된 권리가 없으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왜? 채권자가 아니단 말은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채권이 없으면 주된 권리가 없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다 말은 그러면 갑이 을이요.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결국 뭐가 없다? 채권이 없다. 그러면 저당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립상의 부종성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의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은 뭐다? 3자 간의 뭐에 의해서? 합의. 그래서 제3자 간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는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합의가 없으면 언제나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병한테 이전한다. 그러면 종된 권리도 따라서 같이 병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비서진도 같이 따라 나가죠.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 수반성이다. 이렇게 수반성. 그래서 저기 보면 수반성이라는 것은 모든 담보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수반성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말이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말이 없을 때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렇게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죠? 이렇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부기 등기를 병한테 해줘야 돼. 그런데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원래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데 이 종된 권리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종된 권리가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의 노트는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강의 노트는요. 여러분 페이지요. 159페이지. 159페이지. 지금 그 159페이지 보면 쭉 지금 쓰고 있죠, 지금. 그림 지금 보여요? 그림 보이죠? 자, 이거 봐. 그래서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 등기를 할 때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 그건 지역권이에요. 자, 그럼 또 여기 봐. 이런요, 우리가 뭐냐면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말 하죠. 저당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만 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죠. 종된 권리와 주된 권리 차이점이 뭐냐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여기 봐봐.
종된 권리가 뭐가 있냐? 전세권이요. 종된 권리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이요. 저당권. 종된 권리가 뭐가 있냐? 지상권이요. 이 세 가지만, 그 다음 또 지역권이요. 이렇게요.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전세권은 주된 권리가 뭐죠? 전세금 반환채권이죠.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뭐냐면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예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에요. 이 지상권은 뭐예요? 건물 소유권, 건물과, 주된 권리 건물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왜요? 지상권의 경우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뭐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거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이 이전하려면 저당권이 이전하려면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채권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저당권이 먼저 이전하면 채권이 이전한 것이 아니고, 저당권이 이전하면 주된 권리인 채권이 이전해야 종된 권리인 저당권이 같이 이전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채권이 양도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채권이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려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하려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은 같이 이전하거든요. 즉 저당권의 양도는 누구하고 누구의 합의만 있으면 되냐?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뭐란다? 수반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같이 이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저당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아니 뭐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즉 을하고 병하고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합의만 있으면 되고, 여기 보면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제 거기 이제 저당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요, 어디를 보시면, 지금요, 그 말이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럼 쓰란 말이죠. 어디 갔으면, 그 그림 있죠, 그림. 그림 보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이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스 그 위에다가 하나 쓰란 말이죠. 뭐라면, 저당권의 양도는, 위에다 써. 저당권의 양도는, 우리가 저당권은 양도를 하잖아요. 저당권의 양도는 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했어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거 왜 그래요? 봐봐.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무슨 권리가 이전하면,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된 권리 혼자 이전할 수 없다고. 무슨 권리가 이전해야? 주된 권리가 이전해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요. 여기 1억 원이 피담보 채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변제하면 어떻게 하나?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이게 중요해. 말소 등기 없이요, 어떻게 된다? 당연 소멸이에요. 당연 소멸. 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속상의 부종성, 다른 말로 소멸상의 부종성,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종성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부종성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모든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때만 할 때 부종성은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소멸상의 거기는 또 소멸상의 부종성 이퀄 존속상의 부종성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봐봐. 소멸상의 부종성이라는 게 뭐냐?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존속상의 부종성이 뭐예요? 주된 권리가 존재하는데 종된 권리인 저당권 혼자 소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상의 부종성 뭐죠? 소멸상의 부종성 똑같아요. 거기다 써. 여기 봐봐. 엄격이라고 써. 엄격하면 유치권 이렇게. 유치권. 그 다음에 완화되어 있다. 완화. 여기다 뭐냐면 근질, 근저당 이렇게. 근질, 근저당 이렇게 쓰란 말이죠. 그래서 엄격하다. 엄격. 그럼 뭐라고 한다? 이런 거기 보면 맨 끝에 존속성, 부종성이 되어 있죠? 그 부종성에다가 엄격하다 유치권. 그 다음에 완화되어 있다. 완화. 그러면 근질, 근저당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돼, 무효. 이런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말소해야 하는데, 말소 전에 이것이요, 정에게 등기가 이전됐다, 정에게. 말소 전에. 말소가 되기 전에 정한테 이전됐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데요.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전 병에게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돼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은 왜 그래요?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돈을 갚어.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돼. 말소하기 전에 만약에 설령 이 을이 이 등기를 정에게 이전을 했다 할지라도 정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담보물권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여러분요, 이 불가분성은 모든 담보물권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불가분성이 뭐냐? 가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요. 건물을 을이 수리를 했어.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을이 이 건물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유치권. 그래서 이 건물이 뭐라 하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100만 원의 채권이 돼 있어요. 돈 안 주니까. 그런데 이 을이요. 이 갑이 90만 원을 갚았어. 90만 원. 그러면요. 90만 원 갚았죠? 그러면 유치권도 10분의 9는 소멸하고 10분의 1만 살아남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채권 100만 원 전부를 다 갚을 때까지 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10분의 9는 없어지고 10분의 1만 유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그대로 존재한다.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래서 뭐냐?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대로 존재한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서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물상대위는 뭐예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이 말이죠. 물상이죠.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이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당권이란 것은 뭐냐?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죠. 지배할 수 있죠.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 을이죠. 을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이고 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물건이 세 가지. 멸, 회, 공 이렇게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실되죠. 그럼 봐봐. 물건이 멸실이 되잖아요. 멸실되면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물권이 없어지죠. 물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저당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의 건물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죠. 근데 그 건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멸실됨으로써 대신에 화재 보험금이 냈어. 즉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멸실됐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훼손을 했어.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났어. 배상금. 그 다음에 수용이 돼서 수용보상금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라냐? 이것을 돈이죠. 돈을 뭐라 하냐? 돈을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저당권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멸실되면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이 건물이 멸실되면서 동시에 이 건물과 동일한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 위에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원래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지만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그 새로운 것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 위에, 즉 물건 위에 저당권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상대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가지. 그래서 뭐나 되냐? 물상대위는 매매대금이라든가 매매대금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차임, 월차임 있죠? 이런 것은 보증금, 이런 것은 절대로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뭐다?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만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런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점유를 해야 돼, 점유. 점유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멸실됐잖아요. 멸실됐으면 점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왜? 점유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뭐가 없냐? 우물추, 우물추 할 때 물이 물상대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고 또 유치권은 뭐가 없냐? 추구표라고 하는 것이 없어. 추구표는 뭐냐? 쫓아가서 빼앗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목적물이 멸실되죠?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누군가가 물건을 침탈해가지고 훔쳐서 도망가죠? 그러면 유치권은 반드시 물건을 점유했을 때만 유치권이고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거나 점유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 그럼 내가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죠. 그럼 내가 쫓아갔어.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글쎄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왜? 유치권자인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 그런데 지금 침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서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목적물을 잡고 있을 때만 유치권자란 말이죠. 목적물을 잡고 있지 않는다. 즉 물건을 침탈당했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져. 유치권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내 거 다시 빼앗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건이 멸실되죠. 멸실되면 점유할 게 없어. 점유할 게 없으니까 뭐가 없다? 유치권이 없죠. 그래서 물상대위도 없어. 또 뭐도 없다? 추구표도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와 추구표가 누구는 없다? 유치권자는 없다. 이렇게. 그런데 유치권도 뭐는 있다? 불가분성은 있다. 저기 수반성은 있다. 부종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유치권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다. 뭐만 없다? 우선면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만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말소 기존 권리라고 하는 것을 봐. 말소 기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여기 뭐 가득이 담보 이런 것이 놔두고 말소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단대는 필요 없어.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A가 뭐냐? 저당권이고 여기가 전세권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압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압류. 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값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뭐냐? 전세권이고 전세권, 여기가 금저당권이고 여기가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가 어디가 있나 봐. 어디가 있나. 이걸 제일 먼저 찾으라고. 어디가 있나 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 압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저당권 이하는 모두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매가 딱 되면 이 건물에 경락받은 사람이 을이잖아요. 경락인. 그러면 이 경락인은 먼저 등기부를 보겠죠. 등기부를 봤더니 저당권, 전세권, 압류가 있네. 그럼 여기서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 걸 봐. 두 개 있죠?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돼. 그래서 경매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이 자기의 생각, 자기 생각에 한 5억 정도 되는 건물이다 생각을 해봐. 을의 생각에. 자기는 한 5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5억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자기는 얼마에 들어가면 되냐? 5억에 경매가 들어가면 돼. 왜? 1번부터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경매가 되면 어떡하냐? 경매되면 먼저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가 있어요? 여기 근저당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저당권이죠.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근저당이죠. 이제는 B가 말소 기준이 돼. 그래서 B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어떡하냐? 이걸 경락받은 사람이 병이에요. 이것은 병이 인수를 해. 이것을 인수주의라고 해. 인수가 뭐냐? 전세금이 1억이다. 1억 원을 경락인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요. 전세기한이 끝나죠? 끝나면 이건 내보내야 되죠? 내보낼 때 전세금을 누가 부담한다? 경락인이 대신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5억짜리 해봐. 5억이다. 이 건물이 5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이 5억짜리죠? 그럼 건물이 5억짜리면 이 사람은 경매를 들어갈 때 얼마로 경매를 들어가야 돼? 얼마로? 1번 4억, 2번 6억, 3번 3억. 얼마에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4억에 경매를 들어가지. 4억에. 4억에 경매를 들어가야 1억을 남겨놨다가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은 1억을 줘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억부터 경매가 시작되겠죠? 이때는 경매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지방법원마다요. 어떤 법원은 20%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30%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20%를 차감한다 그러면 한 번 경매가 유찰이 되잖아요. 그럼 20%가 차감이 돼. 그럼 얼마가 없어진다? 1억이 없어지죠?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경매할 때는 얼마부터 시작한다? 4억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경매를 들어가야지. 5억일 때 경매를 들어가거나 6억으로 경매를 들어갔다? 맛이 갔다? 사자성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제일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뭘 한다? 인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해. 무슨 말이냐? 전세권자가 뭐라 하냐? 나 그냥 돈 받고 갈래. 이럴 수 있어. 돈 받고 갈래.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돈 받고 갈래? 그러면 그것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되면 뭐가 나오냐? 매각대금이 나오죠? 경매대금이 나온단 말이죠. 매각대금. 이 경매대금에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빼냐? 제일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빼.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그래서 막 1억 정도의 물건이다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알죠? 그런 것을 제일 먼저 빼. 경매대금에서. 자,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구를 빼. 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이라는 것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3취득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제3취득자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이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랬어. 저당권 1억이요. 언제? 2월 1일. 저당권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나 건물을 그 다음에 언제요? 3월 1일. 3월 1일 날 뭘 한다? 매수한 사람, 매수인, 전세권을 설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것을 우리가 뭘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고 이러면요, 물상보증인하고 다르죠.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집으로 저당을 잡혀주는 사람이고, 알겠죠? 여기는 뭐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한 사람? 전세나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1번이 저당권, 2번이 전세권이죠. 그럼 이 전세권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친구가 놀러가지고 너 이 집 샀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아니, 전세 사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나 제3취득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제3취득자. 저당권이 있는 집을 그 다음에 산 사람. 그럼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알겠죠? 제3취득자.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 땅이나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다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건물이나 토지가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이걸 제3취득자.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 돼 있죠? 이 최우선 변제권은 여기서요. 서울시에서는요. 1억 이하. 1억 이하의 경우는 제일 먼저 얼마를 받느냐? 제일 먼저 3,400까지 보장을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건물 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압류가 있고 감류가 있고 여기 월세산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임차인이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보증금이 6천이에요. 보증금이 6천. 그리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했어요. 보증금 6천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전입 신고하면 뭐냐?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순서가 제일 끝이죠. 제일 끝인데 제일 먼저 1억 원 이하이죠. 얼마까지? 3,400까지. 여기 지금 얼마죠? 6천이죠? 그래서 3,400을 제일 먼저 받아. 1억이란 말이죠. 순서대로 이 사람들이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맨 꼴찌에 있는 이 사람이 3,400을 제일 먼저 받아.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3천밖에 안 된다. 3천.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3천만 받는 거지 3,400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보증금 중에서 최대 3,4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냐? 네 번째가 당해세가 있어. 당해세. 당해세는 뭐냐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나오는 재산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는 최우선이고 여기는 뭐죠? 우선이죠. 최우선과 우선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 봐. 우리가 그러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뭐죠? 기차가 있죠, 이렇게요. 지하철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하철인데 여기에요. 여기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경로 우대석에 자리가 비어 있어. 우대석. 그러면 여기에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문이 여기 열리고 여기 문이 열리고 여기 문이 열리죠. 그러면요, 남자들은 거의 잘 그러지 않는데 여자들은 이러면 다 웃고 있죠. 여자들은 왜 자리 하나 보면 그렇게 막 자리 하나에 목숨 건지 몰라 막 뛰어. 그래서 여기서 쏟아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어때요? 먼저 가방 던진 사람이 짱이죠. 알겠죠? 그럼 뭐요?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1번이 만약에 경매등이 나면 1번은 2번보다 먼저 돈 1억을 받는다 이 말이죠. 2번은 3번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순서대로 돈을 받아간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왜냐? 우선 변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 그래야지 누가 먼저 등기된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치권은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 변제가 없어. 두 번째 뭐가 없다? 물상 대위가 없어. 세 번째 뭐가 없다? 추구표.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 물, 추. 다시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 물, 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성,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손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는 뭐죠? 봐. 여기에요, 지하철에요, 사람들이 가득 지금 줄 서 있어. 너무 많으냐?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런데 경로 5대석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어 있죠. 아무리 복잡해도 그건 비어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제일 늦게 탄 할머니가 제일 늦게 타죠? 알겠죠? 늦게 타는데 아주 뭐 꺼리낌도 없이 미안함도 없이 그대로 가서 앉아, 안 앉아? 앉죠? 이거 뭐요? 제일 늦게 타도 자리에 앉을 수 있죠, 제일 먼저. 그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는 뭐냐?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우선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먼저 이 말이지. 이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우선 변제는 뭐냐?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는 뭐냐?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여기 봐봐, 여기 임차인 있죠? 임차인. 서울시에서 1억 원 이하의 임차인.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경매대금에서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돈을 받아가. 이걸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의 경우는 얼마? 상가는 6,500 이하인 경우 2,200까지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나중에 다 배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냐면 저당권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담보물권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이걸 배워야만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저당권량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